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시간,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제도권 안에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실물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얘기를 정필중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금융위가 토큰 증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네. 일단은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토큰 증권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 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그런 자산을 말을 합니다. 네. 이거를 좀 살펴보려면 일단 증권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증권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발행한 사람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증권인 주식을 예로 든다면은 이제 증권 보유자인 주주는 해당 회사의 어떤 뭐 배당이나 아니면 경영 투표권 이런 권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주가 이거를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걸 이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 채권 보유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처럼 발행자와 보유자가 그런 계약 관계가 담겨 있는 거를 이제 증권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증권을 좀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서 토큰을 한 게 이제 토큰 증권인데요. 이제 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 토큰 증권 거래만으로 네. 이제 연동된 증권의 소유권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이제 뭐 주식처럼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토큰 증권 보유자들은 그 증권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제 이익 배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뭐 발행이나 보유 현황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래 이제 개별 탈중앙화해서 네네. 개별 실물 안에 모든 증빙된 히스토리라든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실물 유가증권 시장에다가 도입이 돼서 어떻게 결합된 형태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럼 이 토큰 증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 비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폐라고 하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네. 이런 비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발행이라고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초기 개발 자금을 모집을 하고 그 대가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2027년에 이게 좀 코인 광풍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났죠. 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좀 대폭 증가를 하자 이게 좀 무분별하게 이게 공급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인 발행도 이게 좀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투자 손실이라던가 이런 투자자 좀 피해가 좀 양산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막을까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물 자산에 좀 연동을 해서 하면은 그래도 가치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개념에 좀 착안을 해서 그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본질적인 실물에 대한 결합. 뭔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약간 끌리긴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저는 이게 기존에 있던 이게 뭐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좀 블록체인 기술의 유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이게 증권사를 통해서 뭐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거래소나 아니면 장외시장 이런 데서 좀 유통이 됐었는데 이제 뭐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파생 상품도 이게 좀 만들어지곤 했지만 그렇죠. 이제 여전히 장내시장이 좀 많이 거래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든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처럼 또 다른 어떤 정식 시장이 있어야만 이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만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고려해서 당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증권을 다수가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외 거래 중개업 인가를 지금 신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좀 그러니까 마련될 수 있다라는 환경을 좀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 토큰 증권 거래가 좀 가능한 장내 시장인 그 디지털 증권 시장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좀 가치를 담보하는 그런 자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토큰 증권의 그 자산으로 거론되는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은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악 저작권 이런 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좀 비정형적 자산, 그러니까 형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자산들이 좀 네. 거론이 됩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또 조각 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자산들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토큰 증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조각 투자 업체들과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 지금 뭐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인 태사, 그리고 뭐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인 펌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음악 저작권 이게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뮤직하우 이런 여러 조각 투자 업체들과 지금 업무 협약을 지금 맺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토큰 증권 인프라를 좀 구성을 하고자 이제 관련 투자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게 대신증권도 최근에 그 부동산 조각 투자 업체인 그 카사코리아를 이게 좀 인수를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뭐 뿐만 아니라 이게 기관 투자자 같은 그런 대형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그런 자산들에게 좀 이렇게 손쉽게 좀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재 그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지스 자산 운용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업체인 EQBR과 함께 에이판다 파트너스를 설립을 했는데요. 네. 그 에이판다는 이제 발전 시설과 물류 시설 이런 대형 우량 자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황제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손쉽게 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소수점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도 그 제한된 금액으로라도 커다란 빌딩의 조각을 할 수 있고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그렇죠. 네. 나눠서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누군가 증권사가 세팅을 해서 뭐 기준을 잡고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네네.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발행을 할 수 있고 네네. 다양한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고 네네. 거래소가 아니라도 팔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 요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증권거래소가 이게 나서서 하면 증권 거래 당국이 이제 증권 당국이 네네. 이 거래소에 대한 인가권을 또 쥐고 있다 이렇게 중간에 행간에서 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점 뭐 제도권 안에서 뭐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 또 장이 또 하나의 울타리가 쳐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하여튼 그 부분 좀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랑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일단 그 토큰증권이. 네네. 그 가상화폐랑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앞서서 좀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제 증권 그러니까 권한과 의무 관계가 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발행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초기 개발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익이 발생을 해도 뭐 투자자들은 뭐 이거에 대한 뭐 주식처럼 이익의 일부를 좀 분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 안에 계약이란 그런 관계가 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오. 그리고 증권성 유무의 차이로 그 규제를 받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말 그대로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그러니까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려면은 네. 이제 증권 신고서, 그 투자 신고서 이런 거를 좀 제출을 해서 관련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비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그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좀 뭐 아시겠지만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난 5일에 그 금융당국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라고 이게 좀 밝히긴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그 기준이 좀 담기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좀 명확하게 좀 제시는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 올해 업무 방향을 그 설명하는 그 기자 간담회에서 그 2월 중에 그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인 닥사와 증권업계 등 업계로부터 이게 좀 제도적인 어떤 질의나 어떤 의견 이런 걸 좀 수렴해서 그 이달 중으로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경쟁은 벌써부터 치열하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또 보이는지 그 배경도 궁금해요. 일단은 좀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신산업이라는 메리트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전통 자산으로 할 수 있는 그 지금 모든 금융 서비스를 다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다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증권사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종의 절충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비록 부동산이나 미술품 이런 실물 자산에 좀 기반한 그런 상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기존에 좀 접근성이 좀 까다로웠던 상품을 디지털화 한다는 점에서 좀 수요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상 자산업에 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어떤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전통 자산을 다뤄봤던 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상품을 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품을 좀 소싱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좀 2017년에 그 금융당국이 그 전통 금융권의 그 가상통화 보유랑 매입을 전면적으로 좀 금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좀 가상자산업에 좀 진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다루면서 블록체인 측면에서 어떤 그런 증권사의 어떤 기술 격차를 좀 많이 벌려왔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이게 토큰 증권이라는 자산을 다뤄서 이게 좀 블록체인 기술을 좀 좁히려는 부분도 좀 동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네. 예. 무엇보다 그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증권사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뭐 이게 현행 전자증권법에 따르면은 네. 그 전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등을 통해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자증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만 이게 발행이 가능한데요. 예, 금융당국이 뭐 이렇게 이전에도 이렇게 좀 밝히긴 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라면 누구나 이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은 전자증권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이게 좀 법 개정이 좀 이게 언제 될지는 사실 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좀 증권사가 중개 역할을 좀 맡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누구나 이거를 발행을 이 조각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이제까지는 증권사가 대리 역할을 에이전시를 해서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발행을 했는데 네. 어쨌건 전자증권법 개정을 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증권사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이거를 핸들링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권사는 이거 상당히 좀 전자개정법 상관없이 이 부분은 상당히 누리려고 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럼 신상품도 많이 나오겠고 네. 투자자도 많이 모집하겠고 기존에 하던 대로 IPO 하듯이 네네네. 뭐 그렇게 하듯이 이게 상품을 개발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권유를 하고 판매를 하고 중개를 하고 일단 그게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어쨌거나 이런 과정은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해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선진적으로 네. 이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려는 거잖아요. 네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이렇게 예. 두 나라를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 코인 발행과 토큰 증권 발행 모두 강하게 좀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이게 공모 자산이 좀 증권성을 띈다면은 이게 좀 증권으로 간주해서 연방증권법에 따라 SEC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좀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해당 자산을 그리고 SEC의 증권으로 등록할 경우에 뭐 자금 조달 한도나 뭐 적격 투자자 요건 이런 게 좀 존재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등록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좀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이게 토큰 증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좀 소규모 기업이 상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잡스 액트에 포함된 등록 면제 규정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플랫폼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시큐리타이즈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 201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이게 토큰 증권 발행부터 거래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토큰 자산으로는 일본의 스미토모 미쓰이 신탁은행의 그런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고요. 그리고 리드리얼 이스테이트의 부동산이 좀 대표적인 어떤 자산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미국 거주용 부동산 조각 투자 위주로 이게 좀 다루는 리얼티라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소유권을 직접 토큰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 해당 그러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금 가질 새로운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인의 지분을 이제 좀 쪼개서 토큰화 이제 하는 방식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아무래도 부동산 소유 권리나 이런 게 좀 민감하고 그리고 이게 토큰 증권에 대한 그런 규제가 아직 그런 좀 정교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이게 좀 마찬가지로 현재 토큰 증권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예. 증권의 성격을 가진 상품은 이제 싱가포르 증권법인 SFA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는데 뭐 미국처럼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여기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제 투자 설명서 이런 제출이 좀 면제가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 내 대표적인 플랫폼을 꼽는다고 하면은 ADDX가 있는데요. 네. ADDX는 그 국내 하나자산 운용과 KB증권이 투자한 그러니까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여기는 좀 헤지펀드부터 와인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좀 토큰화한 곳으로 좀 유명합니다. 와인까지. 예. 예. 그래서 이게 글로벌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중에서는 예. 가장 다양한 토큰을 다루는 곳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좀 이게 다만 토큰 증권이 좀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게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홍콩의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퀼란의 어소시에이츠가 그 지난 2021년도에 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네. 이게 리포트에 따르면은 그 토큰 그러니까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의 시가총액이 2022년도에 네.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하고 네. 2030년에는 이제 전체 증권 시장의 27%가 토큰화돼서 약 4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네. 약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 그 그러니까 토큰 증권 발행 조사 연구 기관인 네. 시큐리티 토큰 그룹에 따르면은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토큰 증권 시가총액은 152억 달러에 좀 불과하다는. 아유, 뭐 거의 그래서, 한 네. 8분, 6분의 1 뭐밖에 안 되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좀 패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네. 좀 크게 두 가지가 좀 작용이 됐다라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큰 증권에 투자하려면은 그 투자자들이 어떤 적격 투자자 지위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 요구가 되다 보니까 약간 뭐 전문 투자자 좀 비슷한 그런 요구가 돼서 일반 투자에 좀 접근이 좀 약간 차단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플랫폼 운영 법인이 신생업체로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시장 초기에는 마케팅 이런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좀 알려야 약간 뭐 투자자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약간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좀 버리지 못한 것도 좀 하나의 요인으로 좀 시장 꼽히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이는 데는 좀 실패를 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아야 투자를 하죠, 그죠? 네네. 예.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토큰 증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어떻게 좀 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좀 어떻게 좀 예측이 되고 있을까요? 네.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초기 토큰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 중심으로 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토큰 증권 성장을 좀 가로막았던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래셋 증권이나 뭐 이런 대형 증권사도 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토큰 증권도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증권법 개정 전까지는 증권사가 아무래도 중개를 좀 맡아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증권사의 영향력도 좀 같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에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이런 요인만으로 좀 부족하다 약간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토큰 증권이 좀 새로운 시장이라고는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실물 자산에 좀 기반한 그런 증권이라는 점에서
기존 자산과 좀 구별되는 좀 상품이 나와야 투자자들도 여기에 좀 투자를 하지 않겠냐. 그렇죠. 약간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토큰화로 비교적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이게 기존 소수점 거래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네. 약간 맞습니다. 이런 네. 우려 섞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외에도 블록체인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블록체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 거래 비용 절감, 네. 그리고 뭐 분할적으로 좀 수요를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24시간 거래, 약간 이런 것들은 좀 기존 금융자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이 부분을 좀 얼마나 살리는지가 좀 관건이다. 약간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해를 바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부분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최초 진입이 대체 시장을 대체하는 네. 대체 시장에 대한 거래로 먼저 진입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와인이라든가 네네. 분명 유명 와인이라든가 유명한 산지의 와인을 토큰화해서 누군가 그거를 세팅을 하고 이거를 판매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네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로 대체 시장에서 그동안 거래했던 것들이 토큰화돼서 네. 이게 증권화돼서 거래한다. 이걸 또 이제 당분간은 증권사가 이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쥐고 투자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돈을 끌어들여서 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저는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성앵커 같은 경우는 어떤 대체 상품이 토큰화되면 재밌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제가 기자님께 역으로 또 다시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뭐 이렇게 IP나 이런 것도 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네네. 뭐 유명 뭐 게임 IP 이런 것도 뭐 토큰 증권으로 뭐 될 수도 있을 그럴 수 테고 뭐 이렇게 부산 이게 좀 부산에서도 관련 뭐 거래소를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소식도 예. 좀 들려고 있는데 예. 약간 좀 이런 시장이 좀 이렇게 넓어질수록 아무래도 니즈가 좀 많아지니까 네. 이런 와인이나 좀 다양한 어떤 대체 자산으로 좀 눈을 좀 넓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분명히 우리의 예상을 넘는 이미 깜짝 넘었어요. 놀랄만한 상품이라든가 구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 자본시장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테크놀로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으로 진짜 전통시장에다 이걸 대입할 수 있는 첫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건전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또 이거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참 저한테는 정말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토큰 증권에 대해서 정필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원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